오 마이 갓! 이 거대한 이불이 순식간에 종잇장처럼 변한다고? 이건 마법이잖아. 미국 텍사스주의 넓은 저택,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주부들의 입에서 연신경악 섞인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크고 넓은 공간만이 최고라 믿었던 서구권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시각적 충격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투명한 봉지 하나와 청소기만으로 산더미 같은 이불을 완벽하게 제압해버리는 한국의 생활 영상 하나가 지금 미국 전역을 매섭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다루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인들은 집안일의 천재들이다. 라는 찬사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상황. 도대체 한국 아파트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콧대 높은 백인들을 이토록 완벽하게 굴복하게 만든 것일까요?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텍사스의 대저택에 사는 마이클입니다. 끝없이 넓은 공간만이 진정한 자유이자 부의 상징이라 믿어왔습니다. 좁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들의 주거 방식을 감옥 같다며 비웃었고, 특히 이불을 비닐에 구겨 넣고 납작하게 만드는 압축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얄팍한 눈속임이라며 몹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오만했던 과거의 편견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완벽한 공간 혁명을 이뤄낸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생활 지능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맙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우리 집 앞마당을 볼 때면 저는 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웅장한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방만 무려 5개에 달하고 거대한 차고가 딸려 있으며 아이들이 실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거실까지 자랑할 거리가 차고 넘쳐납니다. 이곳 텍사스에서 크다는 것은 곧 세계 최고를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가진 굽힐 수 없는 긍지인 것이죠. 성인 3명이 누워도 넉넉하게 남는 거대한 침대 위에는 두께가 한 뼘이나 되는 최고급 소미불이 제왕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온몸을 짓누르는 그 이불의 압도적인 무게감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의 상징이라고 저는 평생을 맹신하며 살아갑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짐을 효율적으로 줄일 궁리를 하는 대신 그저 돈을 더 들여 집을 팽창시키면 그만이라는 오만하고 1차원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대저택에도 계절이 바뀔 때면 어김없이 끔찍한 수납 전쟁이 찾아옵니다. 며칠 전 제 아내 세라가 거대한 워크인 옷장 앞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꺼내둔 두꺼운 퀼트 담요와 초대형 침구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옷장 문이 아예 닫히기를 거부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나서서 억지로 체중을 싣고 문을 밀어붙여 보지만 쏟아져 내리는 이불들의 폭발적인 부피를 이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고 맙니다. 텍사스의 넓은 땅을 믿고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보, 쓸데없이 땀 빼지 말고 그냥 마당 구석에 커다란 창고를 하나 더 지읍시다. 고작 이불 쪼가리 몇 개 보관하자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입니까? 저는 짐을 압축하고 보관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아주 거만하게 선언합니다. 그런 제 한심한 모습에 세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더니 스마트폰 화면을 제 코앞으로 불쑥 들이밉니다. 쓸데없이 창고 지을 생각일랑 접어두고 이 영상이나 눈에 담아보세요. 지금 텍사스 주부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에서 난리가 난 기적 같은 영상이니까요. 아내의 매서운 핀잔에 저는 콧방귀를 뀌며 화면으로 시선을 내리깔아 봅니다. 영상 속에는 투명하고 질긴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성인이 덮고 자도 남을 두툼한 한국식 소미불이 둘둘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이불을 흉측한 비닐에 넣어서 어쩌겠다는 거지?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이불은 침대 위에서 웅장하게 펼쳐져 있어야 제맛인데 비닐에 쑤셔 박아두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콧방귀를 뀌던 제 입이 쩍 벌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평범한 진공 청소기 호스가 비닐봉지 끝 마가의 구멍에 찰싹 달라붙더니 요란한 모터 소리와 함께
내부의 공기를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부풀어 있던 이불이 보이지 않는 프레스 기계에 무자비하게 짓눌린 것처럼 순식간에 푹 꺼져 내립니다. 뚱뚱했던 주름이 안쪽으로 사정없이 빨려 들어가며 불과 10초도 지나지 않아 그 거대했던 이불이 얇고 납작한 널판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놀랍도록 딱딱해진 이불을 영상 속 여성이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좁은 벽장 선반 틈새에 마치 얇은 책을 꽃뜻 쏙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쳐다봅니다. 하지만 텍사스 토박이의 자존심은 혁명적인 광경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하, 세라, 당신 저런 마술쇼를 진짜로 믿는 건 아니겠죠? 저건 분명히 교묘한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뺀다고 소미불이 얇게 눌리는 게 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좁아터진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들이 답답한 처지를 위안하려고 만든 얄팍한 사기극이라고요. 저는 과장되게 양손을 휘저으며 한국의 문화를 깎아내립니다. 집이란 무조건 넓어야 하며 물건은 넉넉하게 던져두어야 정상입니다. 억지로 이불을 찌그러뜨려 좁은 곳에 구겨 넣는 방식은 제게 눈물 겨운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신이야말로 오만함에 극치네요. 내 친구 제니퍼도 저 마법의 비닐을 직구해서 수십 년간 골칫거리이던 옷장을 완벽하게 비워냈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한국인들의 천재성을 보고도 폄하가 나옵니까? 꿀먹은 번거리가 된 제 눈에 수천 개의 댓글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집 창고에도 당장 필요하다. 한국인들은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진짜 천재들이다. 압축 기술을 일상에서 쓴다면 다른 생활 방식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등등 미국 전역의 부유한 주부들이 한국의 지혜 앞에 굴복하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광경에 묘한 반발심과 쓸데없는 오기가 불타오릅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에 집을 두고 고작 아시아 작은 나라의 생활법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침 우리 가족은 다음 달 한국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완벽한 미국식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과 한국 아파트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제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국 아파트가 대단하다면 이번 여행에서는 뻔한 호텔 대신 한국인들이 진짜로 사는 그 아파트를 빌려서 지내봅시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저 이불 압축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사기극인지 파헤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맨바닥에 쪼그려 앉아 생활하는 문화가 얼마나 불편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거만하게 선언합니다. 열쇠조차 없을 것 같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가족들은 저의 성우안이 맞았음을 깨닫고 애원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 낡은 가치관에 어떤 소름 돋는 충격을 가져다 줄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저는 오만한 승리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택시 안에서부터 제 불평은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성냥갑 같은 회색빛 아파트 숲을 보며 저는 혀를 끌끌 찹니다. 오 맙소사. 텍사스의 소떼들도 저렇게 빽빽하게 모여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저런 답답한 콘크리트 감옥에서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고 산다는 말입니까? 저는 일부러 아내 세라와 아이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여 한국의 주거 환경을 깎아내립니다. 화려하고 쾌적한 5성급 호텔의 푹신한 로비를 마다하고 기어코 현지인들의 비좁은 아파트 숙소를 고집한 저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한 자충수였는지 가족들에게 똑똑히 증명해 보일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긴 비행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저는 곧 이 낯설고 불편한 아파트가 우리 가족을 경악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고 우리는 무거운 캐리어를 질끌며 낯선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약한 숙소가 있는 층에 내리자 호텔의 화려한 프런트나 친절한 벨보이 대신 적막하고 좁은 복도만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해당 호실 문 앞에 선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호주머니와 가방을 거칠게 뒤적거리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봐요, 세라. 호스트가 열쇠는 어디다 숨겨뒀다고 합니까? 과분 밑입니까? 아니면 우편함 속입니까? 이래서 제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호텔로 가야 한다고 그토록 주장했던 겁니다. 텍사스의 거대한 대문 앞에서도 늘 열쇠 꾸러미를 찾느라 분통을 터뜨리던 낡은 습관이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제 불평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문손잡이 위쪽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거추장스러운 열쇠 구멍 대신 매끈하고 세련된 검은색 디지털 번호판 하나가 벽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 안내 메일에 적힌 비밀번호만 누르면 끝이라고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마지못해 스마트폰에 적힌 숫자를 번호판에 꾹꾹 누릅니다. 빅빅빅빅. 경쾌한 전자음이 복도에 울려 퍼지고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문 안쪽에서 철컥하는 묵직하고 정교한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쇠덩기처럼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현관문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세우르륵 열립니다. 호텔의 카드 키조차 필요 없이 오직 머릿속에 기억한 숫자 몇 개만으로 굳게 닫힌 집의 빗장이 마법처럼 풀리는 광경에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습니다. 짐을 안으로 밀어넣고 가족들이 모두 들어서자 이번에는 제 손이 문을 채 닫기도 전에 문이 스스로 천천히 닫히더니 다시 철컥하며 완벽하게 잠겨버립니다. 밖에서 손잡이를 아무리 거칠게 당겨보아도 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매번 외출할 때마다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불안해하며 차를 돌려 확인하곤 했던 저의 텍사스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도 문단속을 깜빡할 두려움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이 차갑고도 완벽한 한국식 스마트 도어락 기술 앞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묘한 패배감을 느끼며 헛기침을 해댑니다. 하지만 진짜 엄청난 충격은 문을 열고 들어선 바로 그 현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려던 제 발걸음이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맙니다. 문 안쪽에는 신발을 신은 채로 밟을 수 있는 아주 좁은 타일 공간이 전부이고 거실로 이어지는 바닥은 그보다 한 뼘 정도 높게 솟아올라 단호하고 확실한 경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는 실내용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숙소 거실 벽면에 붙어 있는 작은 안내문에는 영문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부터는 신발을 벗고 올라와 주십시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결국 분노를 터뜨리고 맙니다. 오 마이 갓. 지금 나보고 내 소중한 가죽 부츠를 이 좁은 문간에 벗어던지고 맨발로 집 안을 걸어 다니라는 말입니까? 미국에서는 침대 위에서도 신발을 신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집 안에서 신발을 벗으라니 이건 나를 발가벗겨 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지독한 모욕이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익숙하고 편안한 특급 호텔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제 분노와는 아랑곳 없이 아이들은 이미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흙 묻은 운동화를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는 양말 바람으로 거실, 바닥 위를 껑충껑충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내 세라 역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현관의 좁은 타일 위에 홀로 우두커니 남겨진 저는 텍사스 남자의 굽힐 수 없는 자존심과 저를 향한 가족들의 한심한 시선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다 결국 굴욕적으로 부츠끈을 풀고 맙니다. 잔뜩 구겨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턱을 넘어 거실 바닥에 마침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오는 낯설고도 경이로운 감각에 그만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예상했던 서늘하고 먼지투성이인 불쾌한 바닥이 전혀 아닙니다.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가닥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맨바닥이 제 양말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입니다. 아빠, 여기 바닥에 앉아보세요. 너무 부드럽고 깨끗해요. 아이들이 벌써 거실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아 신나게 뒹굴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더럽다며 당장 일어나라고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런 꾸중도 나오지 않습니다. 텍사스 우리 집의 넓고 화려한 거실 바닥은 늘 밖에서 묻혀온 흙먼지와 신발 자국으로 얼룩져 있어서 두꺼운 카펫 위가 아니면 맨바닥에 앉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문턱에서 철저하게 통제해버린 이 좁은 한국의 아파트 바닥은 역설적으로 우리 집의 대리석 식탁 위보다 더 결벽에 가깝게 깨끗한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관이라는 아주 작은 물리적 장벽 하나가 밖의 오염 물질을 원천 차단하며 집안 전체를 거대한 무균실처럼 완벽하게 방어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아찔한 형이증마저 느낍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가 결코 미개하거나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불편한 규칙이 아니라 공간의 위생과 가족의 건강을 가장 기초적인 현관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통제해버리는 고도의 생활 과학이었음을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텍사스의 거대한 평원과 광활한 집의 크기만을 찬양해 오던 제 오만한 자존심의 굳건한 성벽에 한국 아파트의 작고 정교한 현관이 깊고 치명적인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선 채로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온몸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 낯선 행위 하나로 제 머릿속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터덜터덜 거실로 걸어 들어간 저는 텍사스 저택의 거대한 공간에 비하면 한없이 아담해 보이는 이 한국의 아파트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살피기 시작합니다. 우선 짐을 정리하기 위해 침실로 들어가 한쪽 벽면을 매끈하게 채우고 있는 붙박이장 문을 엽니다. 저는 속으로 이 좁은 장롱 안에 도대체 뭘 얼마나 넣을 수 있겠어? 라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부드럽게 밀려나는 문 너머의 광경을 본 순간 제 두 눈은 놀라움으로 커다랗게 벌어지고 맙니다. 텍사스 우리 집에서는 안방 절반을 차지할 만큼 골칫거리였던 두꺼운 겨울용 소미불들이 마치 백과사전 두께의 얇은 널판지처럼 납작하게 눌린 채 선반 위에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미국 주부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투명한 압축 봉지입니다. 제 안에 새라는 신이 난 표정으로 그 얇은 이불판 하나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봉지 끝에 달린 작은 마개를 손으로 살짝 돌려 엽니다. 휙 하는 날카로운 공기 마찰음이 조용한 방 안을 가르는 순간 제 눈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진 종이장 같던 비닐 안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며 이불이 스스로 숨을 쉬듯 꿈틀거리며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납작하게 눌려있던 주름들이 순식간에 마법처럼 펴지고 가운데부터 둥글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니 불과 1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성인 2명이 덮고도 남을 거대하고 푹신한 소미불이 완벽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스마트폰 영상으로 볼 때는 조작된 사기극이라며 콧방귀를 뀌었던 광경이 물리적인 현실이 되어 제 발밑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새라는 방금 전까지 이불이 가득 차 있던 장롱 속의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를 쳐다봅니다. 그 텅 빈 공간은 저에게 벼락 같은 깨달음을 내리칩니다. 짐이 많으면 집을 더 크게 지어야 한다는 저의 1차원적인 미국식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한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한국인들은 좁은 공간을 탓하는 대신 거대한 부피를 지닌 물건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통제하여 인겨 공간을 창조해내는 압도적인 지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거대한 이불로 몸을 덮고 필요 없을 때는
공기를 빼서 벽장 속으로 흔적도 없이 숨겨버리는 이 기적 같은 순환의 시스템. 저는 이불 하나에 집약된 한국인들의 고도의 생활 과학 앞에 텍사스의 거대한 창고가 얼마나 흉물스러운 공간 낭비였는지 뼈 아픈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가 제게 선사한 진정한 충격은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장시간의 비행과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닌 탓에 마흔을 넘긴 제 허리와 무릎은 톱니바퀴가 빠진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두툼한 매트리스가 깔린 푹신한 침대를 찾지만 아이들은 이미 아내가 압축 비닐에서 꺼내 바닥에 펼쳐둔 푹신한 이불 위로 다이빙을 하며 거실 바닥에 자리를 잡고 뒹굴고 있습니다. 오, 세라. 아이들을 왜 맨바닥에서 재우려는 겁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푹신한 침대 위에서 우아하게 자야 피로가 풀리는 법입니다. 저는 끝까지 텍사스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며 거실 소파 위에 몸을 웅크리려 고집을 부립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 바닥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미 머리로 인정하지만 등허리가 베기는 딱딱한 맨바닥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제 서구식 상식으로는 미개하고 고통스러운 짓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라가 억지로 제 팔을 끌어당겨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저를 쓰러뜨립니다. 당장 쓸데없는 고집 그만 부리고 딱 1분만 등 좀 대고 누워보세요. 당신이 입에 달고 사는 그 잘난 미국식 침대와 이 바닥이 어떻게 다른지 당장 느끼게 될 테니까요. 저는 짜증을 내며 억지로 거실 바닥에 등을 댑니다. 그런데 등이 바닥에 닿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헉 하는 짧은 탄성을 내뱉고 맙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척박할 줄만 알았던 거실 바닥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뭉클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제 등허리를 타고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내뿜어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미국의 흔한 난방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발밑에서 시작된 그 기분 좋은 따뜻함이 제 굳어있던 척추뼈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어루만지며 뼛속 깊은 곳까지 사르르 새우며 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한국의 위대한 난방 시스템, 온돌의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온몸의 세포로 깨닫습니다. 푹신한 미국식 킹사이즈 매트리스는 제 무거운 몸을 늪처럼 푹 삼켜버려 자고 일어나면 늘 허리가 끊어질 듯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온돌 바닥은 무너져 내리던 제 척추를 견고하게 받쳐줌과 동시에 찜질방에 온 것처럼 뜨끈한 열기를 혈관 구석구석까지 불어넣어 줍니다. 텍사스에서부터 저를 괴롭히던 만성적인 등 통증과 비행기에서 쌓인 짓눌린 피로가 마치 봄볕에 눈이 녹아내리듯 순식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어느새 저는 소파로 돌아가겠다는 옹고집을 까맣게 잊은 채 온돌 바닥과 혼연일체가 되어 갓난아이처럼 평온한 얼굴로 아주 깊은 단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지난 십수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믿을 수 없는 몸의 가벼움에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단단한 바닥에서 잤는데도 몸이 쑤시기는커녕 날아갈 듯 상쾌하고 허리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습니다. 제 곁에는 여전히 온돌의 은근한 온기가 이불 속에 남아 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직 온기가 맴도는 제 잠자리를 멍하니 내려다보던 저는 비로소 뇌리를 스치는 거대한 진실 앞에 완전하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 밖의 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렇게 무균실처럼 청결해진 바닥에 이불을 깔아 휴식 공간을 창조하며 그 바닥 밑에서는 사람의 뼈와 살을 치유하는 생명의 온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이불은 마법의 비닐에 압축되어 벽장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집은 다시 드넓은 본연의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겹쳐진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현관, 수납, 바닥, 그리고 수면까지 한국의 아파트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장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수천 년을 이어온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생태계였던 것입니다. 무조건 덩치만 키우려던 오만한 서구의 주거 문화는 사람을 살리고 공간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이 작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지혜 앞에서 철저히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뼛속 깊이 인정하며 전율을 느낍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한복판. 저는 텍사스 저택의 거대한 침대 대신 한국의 딱딱한 맨바닥 위에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괴롭히던 지독한 허리 통증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온몸의 뼈마디가 따뜻한 온기에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바닥이 제 척추를 정교하게 받쳐줌과 동시에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뭉클한 열기가 혈관 구석구석을 어루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수천 년의 지혜, 온돌의 위력인 것이죠. 푹신한 매트리스가 최고인 줄 알았던 제 상식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지금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고 평온한 숙면의 늪으로 기분 좋게 빠져듭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저는 제 몸 상태에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평소라면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곡소리를 내며 허리를 짚어야 했지만 지금은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머리는 맑기 그지없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어젯밤 제가 덮고 잤던 그 거대한 소미불이 다시금 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내는 이미 익숙한 손놀림으로 청소기를 가져와 이불 압축을 시작합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거실을 가득 채웠던 이불이 순식간에 납작한 판으로 변하더니 벽장 선반 한 칸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방금까지 침실이었던 거실은 다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광활한 운동장으로 변신합니다.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소름 돋는 진실을 깨닫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 밖의 오염을 원천 차단하고 그렇게 지켜낸 청결한 바닥 위에 치유의 온도를 깔며 가변적인 이불로 공간의 기능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존중하는 고도의 설계이자 철학입니다. 무조건 공간을 팽창시키려던 저의 무식한 서구식 사고방식은 한정된 공간을 무한하게 창조해내는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생활 지능 앞에서 철저히 굴복하고 맙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텍사스 우리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가장 먼저 창고로 달려가 낡은 신발장부터 뜯어 고칩니다. 이웃들은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벗는 저를 보며 미쳤냐고 묻지만 저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집안 바닥을 온전히 누리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작이라고 말이죠. 제 아내는 이미 한국에서 공수해온 압축 봉지로 터져나가던 옷장을 절반이나 비워냈고 우리 집 욕실에는 물기를 단번에 밀어내는 한국식 도구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넓은 집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배워온 그 위대한 지혜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정성스럽게 입히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는 짧은 순간이 집 전체의 품격을 바꾸고 비워낸 공간이 우리 가족의 대화로 채워지는 이 경이로운 변화. 저는 오늘도 거실 바닥에 앉아 한국의 지혜가 선물한 진정한 휴식을 누리며 오만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문화를 향해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마이클 가족이 겪은 놀라운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신발 벗기, 온돌, 그리고 이불 문화가 세계인들에게는 집안을 통째로 바꿔놓는 혁명적인 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의 건강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이 빚어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나라의 근간을 세우시고 소중한 문화를 지켜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거친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당신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자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영웅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남은 하루가 온돌처럼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